헤르만헤스를 찾아가는 길에 이런 앤티크 세컨드 핸드 부티크라고 되어 있네요. 야, 정말 스위스 마을이죠. 예, 스위스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다른데 뭐 미술관 따로 갈 필요가 없네요. 곳곳에. 여기가 또 대학도시라서 정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앤티크 가게와 도서관과 대학 건물과 그리고 예술품. 이 언덕길에 어디쯤에 헤르만헤스가 20대 때 청춘을 보냈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계공이었나요? 아니면 서점 점원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헤르만헤스를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언덕길입니다. 제법 언덕을 올라와요. 헤르만헤스가 출퇴근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었겠습니다.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이나 수레바퀴 아래서 읽어보셨잖아요. 저는 수레바퀴 아래서는 정말 읽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아니 우리나라하고 뭐 이렇게 현실이 똑같지, 유럽은 우리보다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십 년이 지나고 다시 돌이켜보면 입시 경쟁이 있는 나라는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들이 안정된 직업을 누리기를 원하고, 어느 학생이나 성적이 되면 수입이 좋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그런 데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현대 교육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학생들이 힘들다고 그 달리기 거리를 줄여본 적도 있지요. 일본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도리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비평이 있는 거죠. 100m 달리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 달리기를 50m로 줄이면 학생들이 덜 힘든가? 100m 달리기 선수가 5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힘들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경쟁이 있고 좋은 직업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이 부분은 참 벗어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일러의 한복 그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일러가 퀘니스베르그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오일러가, 지금은 거기가 러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독일 사람이 러시아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오일러의 생애의 대부분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지낸 것이었습니다. 페트로 대제가 워낙 오일러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 거기는 퀘니스베르그는 독일 땅이긴 했습니다만은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여하튼 러시아와 독일의 공동 소유쯤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 다리가 7개가 있는데 이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고 전체 지역을 다 돌 수 있을까가 퀘니스베르그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도시를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다리들을 한 번씩만 건너서 이 도시 전체를 돌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걷는 다리를 2번 건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일러는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한 번에 그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그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살려놓고 이 땅은 모두 한 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땅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생각하고 다리만 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현대 컴퓨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중요하지 않잖아요. 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다리의 어느 부분에 사느냐는, 이 땅의 어느 부분에 사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일본에 사나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동시간대에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 퀘니스 다리의 한북 그리기 문제는 현대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결정적인 수학적인 모델링이 된 겁니다. 오일러가 당시에 그걸 생각하고 이 문제를 푼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오일러 시대는 컴퓨터라는 건 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러의 업적은 현재에도 계속 사람들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300년 전 얘기예요, 거의. 그런데 현대 컴퓨터의 네트워킹에 그 원리가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일러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바젤에서 오일러의 한북 그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헤르만 헤세가 1900년 4월 17일부터 1901년 5월 2일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짧게 살았네요.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죠? 누구의 아파트입니다. 예.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쓰는 아파트입니다. 보이시죠? 오일러 스트라세. 레오나르드 오일러 1907에서 1783 Mathematician and Physicist, 뭐 이런 말이겠죠. 이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길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스트라세에 있는 작은 분수입니다. 작고 간단하지만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죠. 저 건물이 특이하게 생겼죠. 스위스 건물 같지 않습니다. 무슨 유리로 전체 지은 것처럼 생겼네요. 예, 지금 바젤을 떠나려고 바젤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를 넘어서 독일을 오늘은 들어갈까 합니다. 짠짠짠. 정말 뭐 그냥 이웃 나라들을 바로 그 이웃 도시에 이웃 마을에 간 듯이 그렇게 넘어다니네요. 오늘은 뮌헨으로 갈까 합니다. 뮌헨. 바젤의 아침은 정말 상쾌합니다. 예, 춥지도 않고 날씨가 아주 적절하네요. 아주 상쾌합니다. 걷기 좋고 기분 좋고. 독일 뮌헨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쥐리히로 갑니다. 이 기차가 쥐리히로 가서 다시 뮌헨으로 돌아가는 독일 기차로 가는 겁니다. Weiter nach Sargans, Langquart und Hub. Und St. Margrethen ab 9:33 Uhr Afgleis Nummer 31, die Träge 75 nach Zollwil, Bar, Zug, Rotkreuz und Luzern ab 9:35 Uhr Afgleis Nummer 4 und Intercity 1 nach Zürich-Oerlikon, Zürich-Flughafen, Winterthur, St. Gallen. 쥐리입니다. 짜자자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